오늘 여러분과 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야겠습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 말을 진심으로 가슴 깊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아주 흔한 아침 습관 5가지가 사실은 여러분의 심장, 콩팥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침묵 벌프입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통증도, 열도, 그 어떤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24시간 내내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기 위해 일하는 이 놀랍고도 중요한 장기인 심장이 아무 소리 없이 서서히 마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늦을 때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는 안타깝게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경우가 많습니다. 제 30년 경력 동안 저는 이런 시나리오가 끝없이 반복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환자분들이 밝은 미소와 건강해 보이는 모습으로 진료실에 들어섭니다. 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식사도 잘하며 규칙적인 삶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분들과 마주 앉아 혈액 검사 결과를 펼쳐 보여드려야 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이 말을 전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25%밖에 남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혈액 투석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진료실의 공기는 얼어붙습니다. 남는 것은 충격과 불신, 그리고 조롱한 눈물뿐입니다. 항상 첫 번째 질문은 똑같습니다. 의사 선생님, 혹시 착오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정말 건강하게 살았는데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분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분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깨어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부전 진단을 받고 평생 투석에 의지해야 하는 삶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대답은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그것은 종종 단 5가지의 간단하지만 끔찍하게 잘못된 아침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냉혹하고 되돌릴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에는 각각 약 100만 개의 아주 미세한 필터, 네프란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청소부입니다. 혈액 전체를 걸러내고 독소를 제거하며 미네랄의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한 번 죽은 네프론은 절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의학이든 서양의학이든 이 죽은 네프론을 재생시킬 수 있는 약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심장이 망가지면 여러분에게 남은 선택지는 투석 아니면 심장 이식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석은 원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유지 장치입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기계에 묶여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은 평생 동안 말입니다. 여러분의 달력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매주 3번의 아침 혹은 오후 시간을 통째로 지워야 합니다. 매주 예외 없이 말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과일과 채소, 단백질이 갑자기 금지 목록에 오릅니다. 즉흥적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긴 휴가를 갈 수도 없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즐길 수도 없습니다. 남는 것은 오직 제한, 의존,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경우 깊고 처절한 고독감뿐입니다. 최신 건강 통계에 따르면 현재 성인 9명 중 1명이 만성 신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무서운 통계가 있습니다. 그들 중 90% 이상이 자신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심장이 완전히 멈추는 그날까지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그들 대부분이 바로 어르신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처럼 가족들을 위해 오랫동안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 안에 이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병이 한 가정을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리는지 수없이 목격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싶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그 5가지 흔한 아침 습관을 낱낱이 폭로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이 중 하나를 하셨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 습관들이 어떻게 조롱이 여러분의 심장 숨통을 조이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심장이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주 미세한, 조롱한 조난 신호를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비싼 약이나 극단적인 식단 제한 없이도 여러분의 심장 기능을 보호하고 심지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명확하고 간단하며 안전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내일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여러분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하나의 약속으로 눌러주십시오. 이 영상을 보는 데는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수십 년 더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습관들은 무엇일까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 거의 모두가 이 중 적어도 하나에는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각 실수에 대해 명확하고 실질적인 근거를 들어 하나씩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만약 이 중 하나에 여러분이 해당된다는 것을 깨닫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십시오. 모든 습관마다 내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해결책도 함께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입니다. 바로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알람이 울리고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화장실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밤새 잠을 잤으니 소변을 봐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이 아무 해가 없어 보이는 자동적인 습관이 여러분의 심장 건강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6시간, 7시간, 혹은 8시간의 수면 후 여러분의 몸은 탈수 상태에 있습니다. 물 한 방울 마시지 않았지만 밤새 숨을 쉬고 피부를 통해 조롱이 수분을 잃어왔습니다. 아침에 여러분의 혈액은 자연적으로 더 진하고 더 농축되어 있습니다. 혈액 순환은 더 느립니다. 마치 여러분 몸의 배관이 아침에 끈적한 슬러지로 가득 차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물을 마시기도 전에 소변을 본다면 이미 탈수된 몸에서 더 많은 귀중한 수분을 빼내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피를 훨씬 더 진하고 농축되게 만듭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심장의 5단계 비상경보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필터입니다. 심장이 독소를 걸러내는 제 기능을 하려면 꾸준하고 충분히 희석된 혈액 공급이 필요합니다. 혈액이 너무 진하고 끈적거리면 심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그 안에 있는 수백만 개의 미세한 필터들은 엄청나게 강력하고 파괴적인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이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아무런 사전 증상 없이 심각한 심장 손상을 발견하게 되는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는 65세였던 한 남성 환자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는 매우 규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그에게는 깨지지 않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직행하고 그런 다음에 첫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극심한 몸을 가누기 힘든 피로감과 숨가쁨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심장 기능은 단 2.5%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 모두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해결책이 너무나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가장자리에 천천히 걸터 앉으십시오. 따뜻한 물 약 7온스, 200ml 정도를 마시세요.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천천히 음미하듯 마시세요. 그러고 나서 기다리십시오. 약 10분을 기다리세요. 그 물이 몸에 흡수되고 탈수 상태를 해소하며 혈액을 묽게 하고 혈액순환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화장실에 가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액을 희석시키고 신장에 높은 스트레스를 주며 혹사시키는 대신 부드럽게 시동을 걸어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습관입니다. 너무 바빠서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입니다. 저도 잘 압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신이 없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거나 집안일을 돌보거나 손주들을 챙기거나 아침 운동을 하러 나가야 합니다. 이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가 밀려나 버립니다. 우리는 온갖 변명을 합니다. 아, 별로 배가 안 고파요. 시간이 없어요. 혹은 가장 흔한 변명이죠.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이 작은 생략, 이 거른 한 끼의 식사가 여러분의 신장에 막대한 장기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을 먹지 않으면 밤새 공복 상태였던 여러분의 몸은 자신이 굶주리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고 생존을 위한 에너지를 주기 위해 몸은 비상사태에 들어갑니다. 코르티솔, 코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혈류로 쏟아냅니다. 코르티솔의 임무는 즉각적인 에너지를 위해 혈당을 높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기 위해 혈압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매일 아침 반복되면 여러분 신장 내부의 섬세한 혈관들은 끊임없이 수축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몸 전체 필터 시스템의 내부 압력을 높입니다. 장기적으로 이 조용한 매일의 압력이 여러분이 느낄 수 없는 신장세포 손상을 유발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점심이나 저녁에 극도로 굶주린 상태가 되어 과식을 하게 됩니다. 이 갑작스러운 대량의 음식 섭취는 혈당을 격렬하게 치솟게 하고 혈압이 바로 그 뒤를 따릅니다. 이 두 가지 요인, 즉 불안정한 혈당과 고혈압은 신장 기능 저하의 주된 원인입니다. 저는 62세의 한 여성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기저질환이 없었고 담배나 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그녀의 아침 식사는 단지 블랙커피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결국 지속적인 메스꺼움과 피로감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우리는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크레아티닌, 신장 노폐물의 핵심 지포, 수치는 정상 범위의 2배였습니다. 신장 손상의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징후였습니다. 그녀의 신장 기능은 5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소식을 함으로써 절제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른 한 끼가 매일매일 20년 동안 그녀의 신장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가 거창한 5코스 요리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오트밀 한 그릇, 삶은 달걀 한 개, 과일 한 조각 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에게 우리는 굶주리고 있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여러분의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고 신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저자극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실수로 이어집니다. 아침을 거르는 것도 나쁘지만 너무 짜게 먹는 아침 식사는 훨씬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미국에 사는 우리 중 많은 사람의 습관입니다. 우리는 베이컨, 소시지, 가공된 아침 시리얼, 혹은 출근길에 사 먹는 아침 샌드위치 같은 것들로 하루를 시작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친숙하고 편안할지 모르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첫 입부터 여러분의 신장에 무겁고 유독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성인이 하루에 2300mg 미만의 나트륨을 섭취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는 하루 종일 먹는 양으로 겨우 차 숟가락 하나 정도의 소금입니다. 하지만 베이컨 한 조각이나 일반적인 패스트푸드 아침 샌드위치 한 개에는 그 절반,
때로는 그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렇게 많은 나트륨으로 넘쳐나면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물을 붙잡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총 혈액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혈관에 더 많은 액체가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혈압이 만성적으로 높을 때 여러분 몸의 마스터 필터인 신장은 그 모든 과도한 나트륨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작은 정수 필터에 고압의 소방 호스를 연결해 작동시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장기적으로 이 만성적인 과로는 말 그대로 신장의 섬세한 혈관에 손상을 입히고 흉터를 남겨 신부전으로 직결됩니다. 저에게는 다른 모든 면에서는 매우 건강했던 68세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운동도 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짠 음식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25년 동안 그의 아침 식사에는 거의 항상 베이컨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발이 심하게 붓고 만성 피로와 숨가쁨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신장 기능은 단 15%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투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고 했던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저 매일 아침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평생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식사에서 모든 즐거움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명한 교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시지 대신 삶은 달걀을 드셔보세요. 달고 짠 시리얼 대신 플레인 오트밀에 신선한 과일을 좀 곁들여 드세요. 접시에 토마토 슬라이스나 시금치 같은 신선한 채소를 더하세요. 아침 첫입에 헛끝에서 느껴지는 그 잠시의 짠맛은 여러분의 신장에 평생의 짐을 지울 만한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네 번째 습관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빈속에 약이나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종종 아주 적은 양의 물과 함께 약이나 매일 먹는 비타민을 복용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억하기 쉽다고 혹은 그냥 빨리 해치우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책임감 있게 보이는 이 무해한 행동이 빈속에 이루어질 때 심각한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통제,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즉 NSAIDs, 비타민 C 또는 칼슘 보충제와 같은 흔한 약물들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제 막 잠에서 재부팅 되었습니다. 이는 완전히 비어있고 혈압과 혈류는 아직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특정 진통제, 특히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면 그 약물들은 신장의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특수 물질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수백만 개의 미세한 필터로 가는 필수적인 혈류를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필터들이 충분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들은 굶주리게 되고 서서히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진통제뿐만이 아닙니다. 고용량의 비타민C를 빈속에 복용하면 신장이 효율적으로 다 걸러내지 못할 경우 체내에서 옥살산염의 한 형태로 변해 고통스러운 신장 결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감독 없이 복용하는 과도한 비타민 D는 혈중 칼슘 수치를 높여 신장에 칼슘이 침착되고 장기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 기억에 항상 남아있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64세의 한 여성분은 가벼운 관절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녀는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습관적으로 진통제와 비타민을 복용했습니다. 그녀는 그 습관이 매일 그녀의 신장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어지럽고 메스꺼우며 극심한 쇠약감을 느껴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그녀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6.8이었습니다. 그것은 응급 상황을 알리는 경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녀의 신장은 필터 기능을 거의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당장 응급 투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의사가 특별히 그렇게 지시하지 않은 이상 절대 빈속에 약이나 비타민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약 30분 뒤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 장에 있는 음식이 매우 중요한 원충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이벽을 보호하고 약물이 더 고르게 흡수되도록 도와 신장에 가해지는 급작스러운 스트레스를 훨씬 줄여줍니다. 그리고 5번째 습관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만적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습관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운동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너무 이른 시간에 그리고 너무 강렬하게 운동하는 것은 이 건강한 습관을 해로운 습관으로 바꿀 수 있으며 특히 어르신들에게 그렇습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의 이른 아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이제 막 긴 휴식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 체온은 가장 낮습니다. 혈압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다루었듯이 여러분은 가벼운 탈수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운동화를 신고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은 채로 즉시 강도 높은 운동, 빠른 조깅, 계단 오르기, 고속으로 자전거 타기 등을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몸을 쑥그 상태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너무 격렬하게 운동하면 땀이 나면서 추가적인 수분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피를 훨씬 더 진하고 끈적하게 만듭니다. 심장은 그 진한 피를 순환시키기 위해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하고 신장에 가해지는 압력은 하늘로 치솟습니다. 이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내부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혈압의 갑작스럽고 위험한 급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가장 건강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일부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한 단 하루아침 만에 급성심부전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71세의 한 남성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는 10년 넘게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3마일, 약 5km를 빠르게 걷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길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그의 혈압은 충격적이게도 230, 130이었고, 그는 심각한 탈수 상태에서 과도하게 운동하러 유발된 급성심부전 상태였습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그는 그날 전까지 아무런 명확한 경고 징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그 후는 운동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그 후는 벌프 현명하게 운동하라 벌프인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기 전에 그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근육을 풀고 혈액을 부드럽게 순환시키기 위해 실내에서 10에서 1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한 운동 시간은 가벼운 아침 식사 후 약 1시간 뒤입니다. 그때쯤이면 혈압이 안정되고 몸에 연료가 공급되었으며 신장도 안전하게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기, 아침 거르기, 짜게 먹기, 빈속에 약 먹기, 너무 이르고 격하게 운동하기. 이 모든 것이 참 사소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습관들이 수년 동안 반복될 때 그것들은 매일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갉아먹는 작은 망치와 같습니다. 잠시 멈추고 오늘 아침 여러분 자신의 일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 하나를 하셨습니까? 혹시 하나 이상 하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께 내일부터 변화를 시작하시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를 줄 모릅니다. 신장이 기능을 멈출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다음 섹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치유하기 시작할 3가지 간단한 해결책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이 방법들이 제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첫째, 신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긴 밤이 지난 후 여러분의 몸은 전원이 꺼진 기계와 같습니다. 혈액은 진합니다. 그냥 갑자기 전원을 켜서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또 천천히 일어나세요. 알람이 울리면 침대 가장자리에 1분 정도 앉아 계세요. 심호흡을 몇 번 하세요. 따뜻한 물을 마시세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따뜻한 물 위에서 8온스,
150에서 200ml를 천천히 마시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혈액을 부드럽게 희석시키고 신장에 좋은 아침 신호를 보냅니다. 10분을 기다리세요. 이것이 골든 10분입니다. 물을 마신 후 그냥 기다리세요. 몸이 물을 흡수할 시간을 주세요. 가볍게 스트레칭 하세요. 3에서 5분 동안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손목과 발목을 돌리고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으세요. 몸에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혈액순환을 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데우는 것입니다. 둘째,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아침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신장에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 플레인 오트밀, 삶은 달걀, 신선한 과일 한 조각, 사과나 베리류 한 줌 등, 또는 플레인 요거트. 이 음식들은 소화가 잘 되고 신장을 혹사시키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피해야 할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침 첫 식사로 나트륨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는 베이컨, 소시지, 포장된 아침 샌드위치,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든 시리얼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아침 첫 순간부터 여러분의 신장을 과로하게 만듭니다. 셋째, 약 복용과 운동 시간을 완벽하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약물 복용, 의사가 특별히 다르게 지시하지 않은 이상 모든 약, 비타민, 보충제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약 30분 뒤에 복용하십시오. 음식이 방패막이 되게 하십시오. 운동, 매일의 운동을 위한 이상적이고 가장 안전한 시간은 아침 식사 후 약 1시간 뒤입니다. 그때는 몸에 연료가 공급되었고 혈압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30분간의 가벼운 산책이나 부드러운 요가가 완벽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춥다면 항상 실내에서 먼저 준비 운동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이게 너무 간단하게 들리는데 과연 이 작은 변화가 내 신장을 구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애구심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이론 대신 여러분에게 실제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66세였던 한 환자, 정 여사님, MRS 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매우 규칙적인 분이었지만 그녀의 그 건강한 습관들이 바로 그녀의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2.8이었고 이는 신장 기능이 약 40%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투석을 막 앞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정확한 작은 변화들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따뜻한 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짰던 아침 식사를 플레인 오트밀과 삶은 달걀로 바꿨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식사 후에 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녀는 강렬했던 이른 아침 운동을 아침 식사 후에 하는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가벼운 걷기로 바꿨습니다. 1년 후 그녀는 검진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녀의 결과는 담당 의사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2.8에서 1.8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신장 기능은 60% 이상으로 회복되어 더 안전한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정 여사님은 투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놀아주고 몸이 가벼워졌으며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녀가 언젠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그 간단한 변화들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틀림없이 그 투석실 의자에 앉아 세상이 그냥 지나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기적의 약이 아니었습니다. 비싸고 비밀스러운 치료법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녀의 아침 습관을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 앞에 놓인 두 갈래 길을 보여드릴 뿐입니다. 한쪽 길은 오래된 습관의 길이며 제한과 의존,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기계에 묶어 사는 삶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다른 한쪽 길은 건강하고 가벼우며 자유로운 노년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기고 좋은 음식을 먹고 여행하며 여러분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노년입니다. 그 두 길의 차이는 바로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뜬 후 첫 30분 안에 시작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을 생각하게 했다면, 여러분 자신의 아침 습관을 잠시 멈춰 돌아보게 했다면, 이 정보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공유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형제자매에게, 혹은 매일 아침 함께 걷는 친구에게 공유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평생의 고난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을 남겨주십시오. 나는 내일 아침 따뜻한 물부터 마시겠습니다. 또는 나는 내일부터 아침 식사를 바꾸겠습니다. 와 같이 간단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여정, 여러분 자신을 위한 약속을 시작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건강을 위한 실용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조언을 계속 받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나는 능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선택한다. 나는 내 가족에게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삶을 선택한다. 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남은 삶을 훨씬 더 가볍고 더 건강하며 더 자유롭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면책 조항. 오늘 제가 공유한 모든 내용은 교육적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생활 습관에 변화를 주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십시오.